안녕하세요. 다파뉴스 최윤혜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튼튼한 체력이겠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더 맛있는 급식, 안전한 음식,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2기의 활동 모습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올해 새로 발족된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2기가 5월 19일 충남 서산에 위치한 공군 20비행단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이번 급식 체험에는 어머니 모니터링단뿐 아니라 기품원 및 국방부, 방사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관계자들과 함께 직접 장병급식 체험에 참여해 군급식의 실태를 확인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장병들에게 배식도 하고 직접 맛을 보기 위해 군부대를 방문한 어머니 모니터링단 2기. 현장에 나선 어머니 모니터링단은 눈으로 장병 먹거리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직접 맛을 보며 군급식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문틈, 냉장고 틈새마다 세균도 없이 깔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고요. 장병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참 좋았어요. 네, 짜장면 맛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만두로 나온 것도 가는 데고 맛있었어요. 국이라고 있는데 여기 조금만 더 야채라든지 단가에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 조금만 더 첨부해주면 더 푸짐하지는 않겠나 생각합니다. 급식 체험에 이어 급식 설명회도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장병급식과 관련된 계약제도 및 품질 보증 활동 등을 안내하고 올해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의 추진 계획 등이 소개됐습니다. 활동의 첫걸음을 뗀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앞으로 군납식품업체 견학, 합동위생점검 참관, 군급식 시범사업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예정인데요. 장병들이 맛있고 질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들 같은 국군 장병들의 더 나은 식생활을 위해 나선 어머니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군 장병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한편 오는 6월 23일까지 전국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 방위사업청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 현장 함께 확인해 볼까요? 방위사업청에서 전국 주요 대학 캠퍼스를 무대로 2015년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설명회를 진행하는데요. 2014년에 첫 선을 보인 창업경진대회에서는 총 87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출품되었고 그중 6건이 최종 선발돼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화가 진행 중입니다. 2015년 제2회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는 전년도에 이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비롯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창업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출받게 되고 특히 전년도 대회에서 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보완해 올해는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회 기간을 8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번 창업경진대회에 참여를 독려하고 효율적인 대회 홍보를 위해 5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전국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 창업경진대회 설명회를 진행 중인데요. 서울대와 연세대, 국민대, 고려대를 비롯해 카이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 강남 청년창업센터, 국제군사과학경진대회 등 특성화대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행사가 저희 국방기술을 널리 우리 청년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창조 경제, 우리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청년 실업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행사가 되기를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국방기술과 관련된 일에 앞으로 참여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고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국방기술이 대단하다고 느꼈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민소화했을 때 창업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방기술거래장터에 등록된 국방기술을 활용해 민수 분야 사업화 아이디어를 구상한 후 오는 7월 3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7월에 있을 예선에서는 전문가들이 국방기술의 활용 여부와 아이디어,
사업성 등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10월 본선 최종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국방기술을 이용한 창업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디딤돌이 되어줄 것으로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합니다. 제18차 방위사업청 정책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사업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행연구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해 진행됐습니다. 강석중 고려대 교수가 발표자로 포럼을 진행했으며 황지호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재정투자분석본부장, 김용환 삼성탈레스 사업관리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강석중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운용요구서 사업추진전 확정 및 작성 간 소요군의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격 분석 및 개발비 분석 전 운용요구서를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명진 청장도 이에 동의하며 선행연구 시 운용요구서 확정을 규정화하고 선행연구 분석 모델을 표준화하는 등 선행연구를 내실화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용항공기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가망인증 발전 방안을 주제로 2015년 군용항공기 가망인증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선진국의 가망인증 강화 추세, 수출 활성화 및 군용항공기 사업의 체계적인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9년 4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내 연구개발된 경공격기와 사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터키 및 인리 수출 항공기에 대해 형식 인증서를 발급해왔습니다. 또 2차에 걸친 가망인증 법률 개정을 통해 경찰용과 세관용 항공기를 군 가망법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망인증 업무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망인증 분야별로 전문 인력의 확보와 특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무인항공기 분야에서 민군 가망인증 협력을 원활하기 위한 제도 보완 등은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오늘 2015년 군용항공기 가망인증 세미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제기 가망인증 제도 발전 방향을 비롯한 다양한 가망인증 발전 방향과 무인항공기 가망인증 기술 기준 분석 연구와 같은 가망인증 방법론들이 논의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세미나가 가망인증 제도에 대한 정보 교류는 물론 군용항공기 가망인증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항공산업의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파 단신입니다. 방위사업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본부 성 관련 사고 예방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정미선 직장남녀연구소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4대 폭력인 성희롱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수 국방벤처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방벤처 제품기술 개발 지원 등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추진체계와 절차를 명시한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해양수산부가 무인로봇 등을 활용한 신무기체계 투자 확대 이행에 따라 민간과 국방의 상호 우위 기술을 활용해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한 복합임무 무인수상정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어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서울신문부터 보겠습니다. 그동안 실명으로만 가능했던 방위사업 관련 비리신고가 비리신고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가능해진다는 기사입니다. 이번 익명신고 시스템은 방사청이 아닌 외부 위탁기관의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시스템 도입에 따라 방사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방사청 홈페이지에 국민신고마당이나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익명으로 방위사업 비리를 제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신고자는 암호코드를 이용해 방사청에 비리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방사청 조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 익명으로 1대1로 방사청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전자신문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발주한 해군 전술 C4I 체계 성능 개량 사업에 대중소 성과 공유제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성과 공유제는 프로젝트에서 이룬 성과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기업이 공유하는 것으로 대표적 대중소기업의 상생 모델로 손꼽히는데요. 국방정보화 사업에 도입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해군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 다른 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일보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신형 화생방 정찰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했다는 기사인데요. 신형 화생방 정찰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개발한 원거리 화학 자동경보기와 화생겸용 자동탐지기를 탑재해 화생방 작전 성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특히 화학생물학 작용제 및 방사능이 탐지되면 자동으로 각 군의 전술지휘 통제 자동화 체계로 경보와 탐지 결과를 전송해 화생방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어머니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 청년들의 모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민은 물론 국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관심 계속 부탁드릴게요.